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신문 인사들이 주축인 새로운 미래가 오늘 조국 혁신당을 찾아갔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경수 동지가 여전히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지사를 충분히 조국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복권되는 것을 맞득치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면만 시키고 복권을 시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선택, 아주 솔직한 심정은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한들로 야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광복절 특사는 다음 주쯤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신지호 의원님. 네. 방금 새로미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김경수 지사 얘기를 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냐 보면 그런 절차가 있나 보죠. 야권에서 어떤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과거 그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그게 다 시행된 건 아닌데, 박근혜 정권 때는 아예 이제 정치인 사면 복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이제 좀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한 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있었지만 그때는 또 그런 또 관행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 집권당 쪽에서 집권 세력이 사면 복권을 하고자 할 때, 그 정치인 사면 복권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자기 식구한테 눈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야당 식구, 야당에 누구를 사면 복권 시켜줄 것인가를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그렇죠. 야당에게 야, 당신들 사면 복권 누구를 먼저 해주면 좋을지 당신들이 좀 이렇게 리스트하고 순번까지 매겨갖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면은 그 참고할게,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전까지는 그런 관행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사면 복권을 비교적 잘 하는 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번에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그러면 야당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아까 조국 대표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조국 당에서 뭐 그런 어떤 의사타진이 있었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윤석열 정권 탓만 하고 있는, 저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면 복권 하기 전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에다가 그리고 각계각층에다가 추천을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다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공식 추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이 여권 핵심 관계자 얘기도 그런 겁니다. 2월 달에 있었죠. 설날 특사 때도 한 야당 중진이 소통의 통로였는데 김경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의아해했던 걸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다면 야당의 협력을 지금 구해야 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하드가 될 텐데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 이 사면 복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당에다가 이번에 사면 복권이 필요한 인사를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 이 사람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거든요. 일단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관례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이런 리스트를 올려보내면 요청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게 자칫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오늘 뭐 정성호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야권 분열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야권 내에서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어떤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없애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불거져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도 김두관 전 의원이 후보가 뭐 박용진 후보라든지 우리 당에서 키워야 되는 임종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야유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똑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김경수 어떤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이 솔직히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왜 그러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분이 있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될까요? 쉽지 않겠죠.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왜 야권 사면 분열입니까?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소위 그 친문의 예.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여당에서 네.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서 그때는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예.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정성호 의원 얘기 참 곰곰이 곱씹어보면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키면 야권은 분열될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야권은 분열될 거다라는 확신보다는 예. 분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종의 매기 효과, 저는 상당히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면 복권이라는 게요, 사실 정치인의 복권은 국민 통합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도 말을 했지만 저희 야당이 느끼기에는 이게 과연 국민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시키려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국민 통합용으로 할 거면은 불과 얼마 전에 본인이 사면받기 싫다고 했을 때 복권까지 같이 시켜주지 왜 그때 사면만 시키고 이제 와서 복권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바라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정부 여당이 혹여라도 뭐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를 위해서 이런 네. 복권 카드 그런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 예, 거부권을 쓰지 않고 차라리 거부권 대신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 통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복권 카드 가지고 국민 통합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야당이 느끼기에는 좀 진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토론해서 경쟁력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고전의 변호사님. 이재명 전 대표 말고 다른 대권 주자들 언급하니까 김두관 후보한테 굉장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라는 게 굉장히 껄끄럽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저런 얘기 정도의 야유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그 대선 때 슬로건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렸다. 사실 박용진 의원이나 임종석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도 나중에 경쟁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하는 행동을 보니, 그리고 김경수 지사나 여러 명들을 언급하면서 대선 주자급으로 같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김두관 의원의 말에 모두가 다 야유를 보내는 거는 네. 이재명 1급 체제를 흔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원치 않는다. 이재명 원톱으로 해서 쭉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성이 상실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적으로 친노 친문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이 복권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당에서 이재명 아니면 안 되라는 정서가 깔려 있고 이 90% 남짓의 이 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다양성의 다른 부분들이 이미 도려내져 버렸다. 이게 인위적으로 도려내져 버렸기 때문에 전통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이거는 야권 분열용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이므로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예.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영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네. 본인은 외국에 있는데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했다. 뭐 이런 논란은 계속 지금 정치권의 화제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그 사면해달라 대통령실에 그런 의사 타진도 의견 개진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이제 복권을 해준다 그러면 야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야권 분열을 위해서 대통령의 그 사면 복권 그 고유 권한을 아주 나쁘게 쓰는구나 고약하게 쓰는구나 이렇게 당장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한데 예. 야권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 전달도 없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저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친 얘기다. 본인들이 할 일부터 해놓고 다른 사람 좀 비판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할 일도 안 해놓고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